때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소개도 시켜줬어요. 음식은 이런 데 사 먹으면 좀 좋고, 뭐, 편의점에서 맨날, 보니까 편의점에서 맨날 우유, 빵 이런 것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히 좀 해보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다 때려치고, 같이 탄자니아를 가자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러.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긴 한데, 지금 집이 약간의 물이 새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집에 모든 선풍기를 크게 틀어놓은 상황이에요. 물이 새면 뭐 공사를 하기 전에 선풍기를 돌려서 뭐 집을 좀 건조하게 시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집이 난장판이어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집 안에서는 지금 우리 와이프가 오늘은 좀 일을 오후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좀 애를 봐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밖에서 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또 빨래거리도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빨래를 어제 다 개놨더라고요. 참 착해요. 어제 밤에 제가 일하러 갔다 왔더니 빨래를 다 개놨네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해서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떻게 해서 좀 미국에 넘어왔는지 대충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또 제가 미국행을 선택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인생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주제는 참 사람 인생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진짜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저도 운명론을 조금 믿기는 하는데 진짜 사람 인생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너는 미국에 갔다가 아마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네가 어떻게 미국에 살면 미국에서 살아남겠냐 했었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주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제 살아온 인생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1980년생이니까 빠른 80입니다. 1979년, 그러니까 79년생 애들하고 친구죠. 98학년도 98학번입니다. 아재예요. 40대입니다. 40대 그러면 한국 나이로 한 42인가요? 41인가요? 올해 제가 만으로 정확히 40인데, 아무튼 그런데 8년 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8년도 정도에, 저는 한국에서 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제가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 친구를 둔 건 아니고, 그냥, 전주 같은 곳, 제가 전주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전주에서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꼭 미국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미국, 영국,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서 온 다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전주에.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참석해서 같이 맥주도 먹고, 같이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또 다른 문화도 겪을 수 있고 영어도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참석을 했다가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그때 넘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말을 할 줄도 몰랐을 때고, 영어로만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인데, 적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단어만 몇 개 주고받고 바디랭귀지로만 어떻게 주고받고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그러고 그냥 그 당시에 처음 만나서 그냥 알게 되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냥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라 핸드폰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제 와이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의 원어민 선생님으로 이제 온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도 9년도 한국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그 후에 약간 원어민 선생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조금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있고, 자격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이렇게 학위라든가 그런 걸 가라로 받은 가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넘어오기도 했었어가지고 한번 싹 걸러지긴 해서 지금은 아마 조금 엄격해졌을 거예요, 그런 뽑는 기준이.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해서 많이 그 외국분들이 넘어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 경제가 약간 불황이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전 세계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취업도 되고 돈도 된다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파트도 주고 월급도 주고 휴가도 주고 또 1년에 몇 번씩 휴가도 보내주고, 완전히 이게 우리 말로는 좀 꿀 빠는 직업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가 온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핸드폰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이메일 주소만 하나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그냥 한 번씩 그래도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쓰는 건 좀 쉽잖아요. 우리 그래도 그 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영어 조금 그 조금 잘 하지 못하는 그 영어 좀 해가지고 좀 대화도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연찮게 제 와이프가 자기가 어디 원룸에 산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잠깐 와가지고 뭐 어디 가는 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주 지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어디서 사 먹어야 하는 건지 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소개도 시켜줬어요. 음식은 이런 데 사 먹으면 좀 좋고 뭐 편의점에서 맨날 우유 빵 이런 것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해 죽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시는 그런 보통 이제 그 영어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학원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딱 뽑아서 외국에서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 그 영어 학원에서 그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브로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매니저들이 그 원어민 선생님이 오면 집도 뭐 알아봐 주고 집 알아본 집에서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한다 아무 물정을 모르잖아요. 해줘야 한다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어 학원에 그 분들이 정말로 안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돈으로만 바라보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막 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다르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냥 관심도 안 갖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와이프는 오자마자 처음은 하루 이틀은 모텔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텔에 있었대요. 방도 안 얻어가지고. 모텔이 뭔지도 몰랐겠죠. 제 와이프는 이게 호텔인가. 한국 모텔 좋잖아요. 또 좋다고 하기는 그렇죠. 전북대학교 근처에 있는 모텔이라고 했는데 모텔에 있다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빵 사먹고 우유 사먹고 그랬대요. 지금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안타깝고. 그 매니저분이 참 후에 내가 좀 알게 된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왔으면 그 매니저가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챙겨야 하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학원도 좀 무책임하고 지금은 그 학원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딱 가보니까 정말로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번호 주고 해가지고 챙겨주고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친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점 좀 가까워지고 이제 와이프랑 이런저런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제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까워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뭐 사귀는 사이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그 관계가 우리 뭐 한번 만나보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막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저의 마음은 좀 안타까웠거든요. 먼 타지에서 왔는데 일을 너무 혹사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조금 제가 보면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안타깝게 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막 좀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내가 먹을 것도 반찬도 해다가 갖다주고 우리 어머니가 저도 아파트에 혼자 살았어가지고 반찬 같은 거 갖다주시면 제가 반찬도 갖다가 제 와이프 원룸에다가 갖다주고 먹으러 갖다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관계가 조금 이제 가까워져서 사귀는 사이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와이프가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골절 비슷하게 다리가 엇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제 와이프랑 또 그 매니저분도 오시긴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좀 깨달았어요. 별로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매니저분들이나 그 학원에서 얼마나 이제 대우가 아니라 얼마나 잘 케어를 해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조금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리가 그 지경이 됐는데도 그렇게 딱히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곳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 학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 제가 와이프를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와이프가 이제 원어민 선생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학원에서 이제 원어민 학원에서 있잖아요. 아무튼 계약을 맺었겠죠. 계약을 맺었으면 학원에 이제 개인 과외가 들어오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 과외가 많이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학원에 있는 원생 중에 하나가 나는 1대1로 과외를 영어 회화든 뭐든 과외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막 한 50만원, 60만 주고 과외를 주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50만원, 60만원 주고 과외를 주선을 해줘가지고 그럼 이제 와이프가 그 아파트나 그 근처로 가가지고 1대1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과외를 하고 나서 한 달 월급이 보니까 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이제 과외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와이프한테는 10만원인가? 12만원? 15만원인가 떨어져주고 그 사람은 그냥 연결만 해줬다는 전제하에서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45만원 이렇게 자기가 먹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서는 학원 소속이니까 직원이니까 그냥 너네 일한 만큼 월급 받아라 그런 거였지만 이거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하더라고요. 야, 지들이 그러니까 수당 외인 거예요. 일이 끝났는데도 가서 저희 와이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인 과외를. 그런데 15만원인 가지고 자기가 45만원, 50만원 먹더라고요. 와, 이것들이 진짜로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 이게 사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사기를 치는구나. 와, 내가 그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이놈의 학원에서 쫓아내야 하고 상당히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여기서 피해를 보고 있구나. 사고 친 애들도 많았어요. 일하다 말고 도망가고. 사고 친 애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 참 노동력 착취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못되게 하신 원어민 선생님들도 사고 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못되게 하는 그 학원 그 원장님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 말하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내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제 생활을 이제 반복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원어민 선생님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하고도 이런저런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너는 여기 한국이란 나라에 왜 왔냐? 많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왜 왔냐?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말을 하기를 그 당시에 그랬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께서 또 와이프 가족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 그 장인어른께서 안과 의사십니다. 그러니까 안과 서전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그 뭐 홍채 이식을 하거나 뭐 백내장 수술하거나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이제 안과 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프리카 이런 데로 자원봉사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다니시면서 뭐 가나 뭐 이것저것 뭐 탄자니아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 와이프가 어렸을 때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 또 여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원봉사로 갈 수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한 60개국, 70개국을 넘는 나라들을 돌아다녔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 대해서 그런 오픈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음식에 대해서 뭐 꺼려한다거나 사람들에서 두렵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그 환경 속에서 배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인어른께서 우리 와이프를 우리 큰딸이니까 너도 의대를 가야 한다, 의사가 돼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 생물학과를 보내놓고 나서 의학전문대학교를 보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제 와이프의 방황기가 온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기도 싫고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다 싫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다툼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나는 어디로든 좀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그냥 어디로든 여기 미국을 좀 떠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나라가 원래 일본하고 한국이 있었는데 일본은 물가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을 선택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나 간다 모르겠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저를 만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그거였더라고요. 한 1년 동안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돈을 좀 모아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자원봉사를 갈 계획으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뭔 소리를 했죠, 저는. 갑자기 왜 또 자원봉사.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10개월 정도 됐고, 적어도 이제 만나고 있던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이니까, 뭐 미국 이름으로 말할게요. JT야.
나 2개월 후에 여기서 이제 계약이 1년 끝나면 나는 탄자니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 돼. 그런데 참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지금 2개월 후에 또 내 친구가 미국에서 내 친구가 한국에 오기로 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오면 여기서 2주 동안 관광을 하고 나랑 그 친구랑 같이 탄자니아로 자원봉사를 하러 갈 거야.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이제 탄자니아로 돌아가고 탄자니아에서 자원봉사가 끝나면 나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지금 여기 한국에 있잖아. 그러면 네가 한국에 있으면 아무리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가 이제 멀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이 뭔 말이었냐면 탄자니아를 같이 가자는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탄자니아를 같이 가재요. 제 와이프가. 저도 일을 좀 하고 있었고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뭔 소리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와이프가 그때부터 이제 설득이 들어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다 때려치고 같이 탄자니아를 가자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러.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러니까 모든 거 여기 다 내려놓고 탄자니아로 자원봉사를 이 2달 동안 같이 가재요. 2달이 이제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무슨 설득을 시키냐. 제 와이프가 네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산다. 너의 한국에서 사는 삶을 보면 그냥 친구들 만나고 맨날 술 먹고 그냥 놀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먹고 놀고 그냥 네 삶이 내가 보면 너무 안타깝다. 너 혹시 전주라는 곳을 떠나본 적이 있냐? 너 전 세계 어디라도 가본 적이 있냐?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서 뭐 또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있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전주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도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2-3번밖에 안 가봤어요. 왜냐면 갈 이유를 못 느꼈어요. 왜 거기를 떠나고 그냥 전주에서 나는 살다가 죽겠지 그랬거든요.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저를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고 네 삶이 내가 봐도 네 삶은 행복하지가 않다. 네 얼굴에 행복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 너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떠나서 뭔가를 봐야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을 봐야 한다. 그걸 와이프가 계속 저를 설득을 시켰어요.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여기를 떠나봐야 한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우물 안에 갇혀있다.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우리 와이프의 설득에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탄자니아로 갔죠. 저희 가족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탄자니아를 갔어요. 탄자니아를 정말로 비행기가 한 36시간인가 걸렸어요. 와, 그게 한국에서 가기 전에 뭐 백신 무슨 옐로 피버라고 해가지고 뭐 확열 주사부터 해갖고 말레리아 약부터 해갖고 다 먹고 나서 미리 준비를 하고 나서 정말로 우리 와이프 하나 믿고 그래 와이프 네 말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탄자니아를 36시간에 걸쳐서 갔습니다. 일본에 나리타 공항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리타 공항 거쳤다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거쳤다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케냐의 나이로비 거쳤다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탄자니아의 모시란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라는 도시가 탄자니아의 수도는 다레스살람이란 그 수도인데 모시란 도시는 그 킬리만자로 마운틴 우리 킬리만자로 산 아시나요? 조용필 그 선생님의 노래 킬리만자로 그 있잖아요. 그 만년설이 보이는 그 킬리만자로 밑에 있는 도시가 모시란 도시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있고 거기에 그 공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 상당히 많은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오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외국 여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36시간을 비행기를 나리타, 암스테르담, 케냐 나이로비 이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비행기도 제가 해외여행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비행기도 그렇게 장시간 처음 타봤고요. 36시간인가? 도착하니까.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한 이틀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한 이틀 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몸이 좀 몸살이 났어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걸 겪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몸에 몸살이 났어가지고 그곳에서 이틀 동안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냥 호텔에 누워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니까 야 너 이러다가
이러다가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얘가 쓰러져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와이프가 막 걱정이 됐나봐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밖에 없어요. 이제 누워가지고 딱 생각이 드는데 누워가지고 생각이 들기에 새벽만 되면 해가지고 그 케냐가 한 60% 70%인가가 무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인가 5시가 되면 그 무슬림 사원에서 그 해외여행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무슬림 그 사운드가 울려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너무 그게 뇌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0-40%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좋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이틀 정도 누워있다가 한 어느 날 다음날 되니까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아프리카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프리카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얘기가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프리카 생활부터 이제 또 미국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생활은 한번 2부로 나눠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 이야기는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